우리 생활 속에서 궁금한 부동산 상식들을 알아보는 시간. 부동산 칼럼니스트 송동원 박사님과 함께하는 생활 속의 부동산 이야기를 전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부동산 정책부터 개발, 운용, 관리, 금융, 경매, 절세 등 부동산 관련 핵심 지식을 중심으로 구성됩니다. 부동산 개발 금융 송동원 박사님의 칼럼, 부동산이 경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경제 칼럼을 진행하고 있는 송동원입니다. 2021년 신축연에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0년은 지긋지긋했던 코로나, 아주 팬데믹이 몰려와서 전 나라가 스톱돼 버린 듯한 이러한 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2021년은 빠른 시간 내에 백신도 개발되고 경제도 활성화되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부동산 개발시장 종사자로서 올해 2021년도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 이러한 전망을 좀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연말 연초에는 여러 곳에서 이러한 전망을 내놓는 이런 게 있습니다만, 오늘은 1월 1일자 조선일보 경제란에 실린 새해에도 집값 상승은 하는 전문가들 분석을 나름대로 논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전문가 7인 중에 5명은 금융권 종사자이고 또는 교수이고 별 의미가 없다고 보고, 해가 바뀔 때마다 틀에 박힌 얘기를 하고 있는 여기 고종환 원장의 전망을 나름대로 한번 분석해보고 반박해보겠습니다. 부동산도 이제는 대표적으로 주식처럼 종목화돼 가고 있는 시대고 이미 되어 있죠.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주거용 부동산 시장, 그리고 커머셜 상업용 부동산 시장, 산업용 부동산 시장, 그리고 지금은 주 5일제이기 때문에 레저용 부동산 시장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타 임야라든가 농지라든가 이거 별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논평을 제외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의 관심사가 주거용 부동산 시장에, 특히 아파트, 언론 매스컴에서 아파트를 두고 연일 신고가를 기록하고 폭등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그 아파트에만 초점이 몰려 있어요. 아파트가 부동산 시장의 전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부동산 시장이 100이라고 보면 그 중에서 상업용, 산업용, 레저용, 주거용의 일부이죠. 주거용 중에서도 단독주택, 공동주택 중에서도 다세대 아파트, 이렇게 구분되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파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원래 2021년도 부동산 시장은 부동산 가격이 어떨 것 같습니까? 이런 질문은 우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답하는 것도 우답입니다. 우문우답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어떨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물어서는 안 됩니다. 부동산 시장 중에서도 주거용 시장이 어떨 것 같습니까? 주거용 시장에서도 아파트 시장이 어떨 것 같습니까? 아파트 중에서도 서울, 경인, 수도권 지방은 어떻고 지방은 어떨 것 같습니까? 이렇게 분석을 해야 됩니다. 물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거시경제 전체를 이해하고 그 중에서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을 예측해서 분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전문가들의 의견 중에 집값 안정해법으로 고종환 원장은 저는 대표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틀린 예측만 하는 구라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하고도 이런저런 인연도 있죠.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해야 된다. 그 다음에 미니 신도시를 만들어야 된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죠. 늘 그냥 하는 얘기예요.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해야 된다. 이게 이제 지금 현재 과거에 그냥 그대로 해왔던 일입니다. 지금 현재의 정책하고 맞지 않습니다. 미니 신도시를 만들어야 된다. 물론 재건축을 활성화하고 재개발을 활성화하고 미니 도시를 만들어서 주거 수요를 분산하면은 그만큼 공급이 늘어나고 수요자가 분산되기 때문에 집값의 안정을 가져올 것이다. 이것은 경제 이론입니다.
부동산 가격, 특히 아파트 가격은 항상 예기치 못한 변수를 포함하고 있어요. 아파트는 21세기가 만든 최고의 발명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파트는 일반 경제의 수요와 공급의 논리로는 예측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본적인 개론과 원론을 얘기하기는 길고 지금 현재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저는 다른 의견을 내보겠습니다. 여러분, 재건축, 재개발,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많이 들어봤죠? 이 두 개의 법은 우리가 집을 지으려면 건축법에 적용을 받듯이 이걸 관할하는 법이 있습니다. 재건축과 재개발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라고, 도정법이라고 하죠. 도정법에 저촉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반인들에게는 재건축, 재개발 하니까 뭐 같이 항상 들리지만 이거는 천지차이입니다. 재개발은 어느 동네가 있어요. 서울 시내 뭐 미아리 달동네가 있어요. 그 동네 전체 주민들을 밀어내고 뭐 공원도 밀고 도로도 밀고 싹 없던 것처럼 신도시를 만드는 것처럼 싹 갈아엎고 거기다가 새로운 도시를 설계하는 겁니다. 설계해서 여기는 아파트, 여기는 놀이시설, 여기는 공원시설, 여기는 주차장 이렇게 만드는 것이 재개발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주됐던 주민들은 다시 돌아와야죠.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현재 자산이 얼마고 소위 전문용어로 종전자산이라고 하는데 종전자산이 얼마이고 다시 내가 돌아왔을 때에 내가 가질 수 있는 자산, 종후자산이라고 합니다. 종후자산은 얼마가 되느냐? 그 차이를 계산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내가 돈을 더 내야 되는지 받아야 되는지 내가 왜냐하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걸 줬으니까 이러한 거를 계산하는 거를 관리처분이라고 합니다. 관리처분 절차를 통해 가지고 내가 재산을 몇 평짜리를 받고 돈을 얼마를 더 내느냐 내가 가진 거를 주고 그 다음에 돈을 돌려받는 경우도 있어요. 이러한 관리처분 절차를 통해 가지고 하나의 도시가 완전히 내보내고 갈아엎고 새로 짓고 새로 들어오고 이 절차가 재개발 절차입니다. 지금 이 재개발 절차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재개발은 뭐 음과 양이 있어요. 도시 빈민을 양상하고 다시 거기서 밀려난 주민들이 돈이 없으면 다시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영원히 새로운 주거 환경이 형성되고 또 거기 빈민촌이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생활이 중산층 이상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사람들의 성향도 달라지고 이래서 정치적으로도 민감하고 또는 경제 수요적으로도 굉장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재개발은 순전히 민간 사업이 아닙니다. 토지는 민간 토지를 이용하되 물론 거기에 공공 토지도 있죠. 도로도 있고 공원도 있으니까 이러한 토지는 개인의 토지를 받되 사업은 관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관 합동사업이라고 하죠. 민관 합동사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해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재개발은 이런 것이다 라는 것 정도만 여러분들은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재개발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들 매스컴을 통해서 보셨죠? 물대포 쏘고 용산 참사가 일어나고 저항하고 가스통 들고 폭발하고 이러기 때문에 재개발은 그렇게 복잡한 재개발을 하느니 차라리 서울 외곽에 40km, 50km, 심지어 100km 떨어진 이 외곽에 미니 신도시를 만듭니다. 아무것도 없는 허벌판에 그냥 LH공사가 거기를 도시지역으로 발표하고 그 지역에 임야든 농지든 이런 걸 갖다가 그 가격으로 보상해주고 그러고 나서 거기를 풀어가지고 도시를 만들어서 다시 국민에게 팔아먹는 이러한 미니 신도시 사업을 주로 많이 해왔죠. 저는 이 정책도 아주 반대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재개발을 하기가 복잡하고 민심이 흉흉하고 정치적으로 보면 표가 왔다 갔다 하니까 거기는 손을 대지 않고 미니 신도시를 만들어요. 만들어서 사람들이 나가는 거죠.
이런 것들이 호황일 때는 문제가 없는데 경제가 위축되고 인구가 줄고 생산 수요가 감소되고 이렇게 되면 도시의 외곽에 나가 있는 사람들은 어차피 다 도시로 들어오면서 직장과 주택은 가까워야 되는데 잠은 저쪽에 신도시에서 자고 이런 서울에 들어와서 하는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굉장히 왔다 갔다 하는 출퇴근에 따른 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소모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도시가 경제가 안 좋아지면 그쪽은 이미 아파트만 지어져 있는 주거용 도시, 소위 베드타운입니다. 베드타운이기 때문에 다른 기능을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퇴근하고 와서 잠만 자고 그냥 다시 출근하고 거기에 상업도 활성화되지 않고 그냥 그런 베드타운은 점점 몰락해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개발 정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개발은 요 정도로 하고요. 재건축이란 무엇이냐? 여러분들 재건축 뭐예요? 기존에 있는 주택이 오래돼서 법에서 정한 연한이 있습니다. 일반 단독주택은 20년 이상, 아파트는 30년 이상이 경과하면 일정한 법적 절차를 거쳐가지고 집을 허물고 새로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재건축입니다. 재건축은 순수 민간 영역입니다. 이건 제 의견입니다. 제 의견인데 재건축은 재개발하고 달리 재개발은 뭐예요? 공공성 성격이 강합니다. 민관 합동사업이라고 했죠. 재건축은 그렇지 않아요. 재건축은 내 집이 오래돼서 오래된 주택에서 오래됐기 때문에 집이 낡고 주거 환경이 어지럽고 복잡하고 또 어떤 경우는 누수도 생기고 금도 가고 불안하고 이래서 새로 짓는 것이 재건축입니다. 재건축은 순수 민간 사업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 어떤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결의해서 자, 우리 집이 지금 이렇게 오래되고 그 다음에 가치도 떨어졌으니까 우리가 돈을 좀 들여가지고 새로 짓자 라고 하는 것이 재건축입니다. 이 재건축은 재개발하고는 달리 공공성이 없는 민간 사업이에요. 이 민간 사업에 정부가 너무 많이 개입을 한다는 거죠. 이 재건축은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결의하면 허가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현재 법상으로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가 우리가 말하는 소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서 이 건물에 안전진단을 받아야 돼요. 안전진단을 받아가지고 D등급이 나와야 돼요. 이 집이 붕괴 우려가 있다. 이 안전진단이라고 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보는 겁니다. 경제성의 원리라든가 또는 삶의 질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철근 콘크리트조가 100년 가는 겁니다. 기둥이. 그 100년 가는 그 아파트가 사실상 무너질 염려 있어요? 없습니다. 아주 옛날에 그냥 아파트도 조적적으로 지었을 경우에 무슨 서울에 와우 아파트 붕괴 사건 이런 게 있기는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최소한 30년 40년 전 분당을 지었을 때 여의도를 지었을 때 이럴 때만 하더라도 전부 다 철근 콘크리트조기 때문에 그 아파트 앞으로 200년 가도 무너질 염려 없어요. 그런데 이러한 구조를 바꿔야 됩니다. 저는 재건축에 대해서는 순수하게 민간 영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결의하면 허가해주라는 주의입니다. 수요가 있는 곳에는 공급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강남 아파트, 여기 지금 그 전문가들이 2021년도 집값은 전부 더 오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모든 전역에 공통된 부분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 수도권과 중소도시는 엄연히 다릅니다. 서울 수도권에서는 사실상의 주택 수요가 모자라서 삶의 어떤 질, 특히 강남 아파트가 전국 아파트, 서울 경인 지역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 강남 아파트를 한번 봅시다. 강남 아파트가
가격이 계속 올라. 저는 이대로 가면 우리가 34평형 기준으로 지금 이미 평당 1억 시대가 들어갔습니다. 왜냐? 지금 현재 부자들이 늘어가는 숫자에 비해서 그들이 필요로 하는 강남의 아파트 수요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면은 간단하죠. 아파트가 왜 올라요? 대체할 수 있는 상품이 없기 때문에 올라가는 겁니다. 공급이 모자라기 때문에 수요는 계속 생기는데 공급이 모자라서 상품의 희소성 때문에 올라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반포 리버파크가 34평이 35억 갖다 칩시다. 그런데 그거 원가 분석 한번 해보면 얼마 갈까요? 얼마 가요? 아파트의 원가를 분석하면 아파트 지을 수 있는 땅이 대략 좋아. 강남에 제일 좋은 땅 평당 1억을 칩시다. 평당 1억. 자, 평당 1억. 토지 가격이 평당 1억. 그러면은 34평형 아파트가 대략 토지 지분이 약 10평에서 많으면 15평 요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10평이면은 얼마예요? 땅값이 10억이죠. 예, 평당 1억이면 강남에 땅 다 사죠. 신논현역에서 신사동까지는 거기 땅값 평당 1억밖에 안 해요. 대로변에. 그러면 주택지가 1억 갑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 1억이라고 쳐줘. 내 땅 지분, 여러분 저 토지 등기부 등본 떼보세요. 아파트 등기부 등본 떼보세요. 내 지분이 몇 평인지. 10평이면은 10억 가죠. 그 다음에 34평형이 25.7평입니다. 국민주택 규모니까 25.7평. 좋아. 30평이라고 쳐. 30평의 아파트 건설 비용 얼마 가요? 얼마 갑니까? 이 지방에는 평당 400이면 짓지만 강남에는 특별히 평당 한 700만 원 정도 들어갔다고 쳐. 30평 기준으로 700만 원, 37, 21. 2억이면은 여기 건물 짓는 거죠. 호화롭게 짓습니다. 그러면 여기 공급 가격이 얼마 돼야 돼요? 자, 토지 가격 10억대, 건축비가 2억. 그럼 12억이면 공급이 돼야 돼요. 거기 건축비 2억 속에는 일군 건설사가 자기네 건설 이익이 그 속에 다 포함된 겁니다. 건설 이익이 다 포함된 거예요. 그럼 12억이면 민영 아파트 최고 좋은 것들이 공급이 돼야 되죠. 그런데 강남에 지금 아파트 얼마가요? 재건축 현장에 34평형, 그러니까 84제곱미터 이하짜리를 말하는 겁니다. 84회배짜리가 재건축 준공과 동시에 24억 정도 합니다. 24억, 25억 정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강남에 12억 좋아요. 분양가가 15억이라고 해도 분양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바로 청약률 100대1 기록하죠. 기록합니다. 그런데 왜 공급을 못합니까? 땅이 없으니까 공급을 못하죠. 강남이라고 하는 특수성, 우리나라 부자들의 특성이 있어요. 부자들이 모여 사는 아파트의 가격은 어깨동무 가격이라고 합니다. 지불 능력이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신분도 비슷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 사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가고 싶은 곳은 어디예요? 강남이라는 곳입니다. 잘 가봐야 서초, 잘 가봐야 송파입니다. 그래서 강남 상구는 그네들의 리그가 있는 곳이에요. 그 지역을 자꾸 때려잡아가지고 부동산 가격이 오를까봐 재건축을 억제하고 하니까 계속 튕겨져 올라가는 겁니다. 용수철 눌리죠. 눌려 있을 때는 찌그러져 있지만 누군가가 탁 놓으면 더 튀어 올라가지 않습니까? 재건축에 대한 정책은 저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건축은 집을 가진 사람들끼리 결의해서 내 헌집 부시고 새 집 짓는 거예요. 정부가 여기에 개입을 해서, 자, 재건축하는 첫 단계부터 정부가 개입을 합니다. 안전진단에 개입을 해요. 안전진단도 주민들이 결의해갖고 하면 되는데, 이놈의 안전진단 하는 데가 결과적으로 구조진단을 하는데, 이 건물이 안전진단이 무너질 것인가 무너지지 않을 것인가를 기준으로 안전진단한다? 그럼 무너질 위험이 있다고 나오는 안전진단 없어요. 자, 아파트 단지마다 소유자가 저들끼리 합의하면 그냥 가지고 오면 허가 내주면 돼요. 곳곳에 맨 처음에 강남에 아파트가 들어섰듯이, 맨 처음에 분당에 아파트가 들어섰듯이 부지마다 다 지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지나치게 정부가 개입을 하니까 재건축을 규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먼저 재건축이 되었던 데는 어때요?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공동주택은 특성상 시작에서부터 끝나기까지 10년 걸립니다. 그런데 말이 나와서 주민들끼리 조합을 결성하고 시공사를 선정하고 금융을 만들어 가지고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아무리 빨라도 거의 10년 잡아야 됩니다. 그럼 10년 동안에 공급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파트 단지가 1단지 있고 2단지 있고 뭐 개포동 있고 역삼동 있고 있는데 주민들끼리 법적 요건만 넘으면, 왜냐하면 그 기본적인 요건은 정해놓을 필요가 있어요. 몇 년 이상이 지나면 재건축의 대상이 된다. 이거는 기본 법에 있습니다. 주택법에 있죠. 자, 일반 단독주택 20년 이상.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일반적인 단독주택, 개인주택은 그 규정에 적용받지 않아요. 새로 지었는데 그냥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럼 주인이 부시고 새로 지어도 돼요. 나 여기 집을 2동을 지었는데 보니까 한 동 이거 마음에 안 들어. 부시고 내 주차장에도 아무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재건축이 집단 주거지역이라고 해서 정부가 개입을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주민들이 결의하면 내줘라. 그런데 어떻게 내줘? 기존에 여기는 2종 주거지역이었어. 주변 환경을 고려해서 자, 몇 층까지 몇 세대를 허가해 줄 것인가, 용적률을 몇 프로로 줄 것인가. 기존에 1종 주거지역과 2종 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이 정하는 건폐율과 용적률은 따로 있지만 그래도 이 지역의 특성을 감안해서 몇 프로, 용적률은 몇 프로로 주고 건폐율은 몇 프로로 줄 것인가를 단순히 그냥 일반 집을 짓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건축법만 규정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그 지역 전체적으로 아울러야 되기 때문에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절차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럼 주민들이 돈 걷어서 지구 단위 계획을 해요. 그 지구 단위 계획 심사를 누가 합니까? 엔지니어링 회사가 지구 단위 계획서를 만들어서 지구 단위 계획을 신청하면 지자체나 관공서, 시군구청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이런 데서 그걸 심의하는 거죠. 그런데 이 지역을 보니까 좀 더 용적률을 높여주고 층고를 좀 더 높여줄 필요가 있겠다. 그런데 보니까 거기에 재건축 조합에 이익이 너무 과도하게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 그러면 재건축 이익에 대한 환수장치가 지금 잘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악착같이 재건축을 규제해가지고 있는 주택, 이미 만들어진 주택에 폭등을 불러일으켜오고 제2번 여기가 이제 재건축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헌집 다 썩어 빠진 집도 계속 가격이 올라가게 만들고, 이거는 정책의 부재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재건축을 용이하게 해라. 재개발은 까다롭게 하더라도 재건축은 뭐예요?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거기에 집을 가진 소유자끼리 저끼리 합의하는 거잖아요. 저끼리 합의해갖고 지집 부시고 지가 짓겠다는데 정부가 악착같이 말려가지고 옆에 이미 지어진 값을 하늘 끝까지 등다락같이 이렇게 올릴 필요가 있습니까? 없죠. 수요가 있으면 계속해서 공급을 해줘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타워팰리스가 막 가격이 막 하늘같이 올라가. 그러면 옆에 제2의 타워팰리스, 제3의 타워팰리스가 있으면 같이 올라갈까요? 올라가지 않죠. 올라가지 않습니다. 민간 아파트 분양 가격을 분석해보면 원가가 빤합니다. 토지 가격 더하기 건물 가격이 아파트 가격 아닙니까? 그리고 각종 제세가 포함된 금액이죠. 강남에 아무리 비싼 땅에다 해도 15억이면 공급이 끝나요. 그런데 그리고 계속해서 공급을 하면 부자는 거기에 살아라 이거죠. 조금 덜 부자는 저쪽에 송파에 살고, 조금 덜 부자는 위례에 살고, 조금 덜 부자는 다시 판교에 살면 돼요. 그런데 나는 돈이 많아 주체도 못하고 그냥 뭐 편안한 곳에, 인프라가 좋은 곳에, 교육 환경이 좋은 곳에 살고 싶어. 굳이 강남을 고집한다면 그럼 강남에 재건축을 용이하게 하는 수밖에 없다. 재건축에 국가가
그렇게 개입을 해가지고 악착같이 눌리고 규제할 필요가 없다. 이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지금 여기 1월 1일자 매일경제신문 6면을 보면 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3기 신도시 반갑아파트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렇게 2기, 3기 이런 신도시 자체가 이게 잘못된 거예요. 어디든지 소위 캐피탈시티, 시청을 중심으로 발달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구도심지는 자꾸 공동화 현상이 되고 황폐화되어 가고 있는데 거기 건드리기 싫으니까 외곽 도시를 만들어요. 2기 도시, 3기 도시 저 만들어놔요. 이런데 자꾸 인구가 줄고 인구 절벽 시대가 오고 하면 사실상의 베드타운들은 무너져 내립니다. 아니면 그 동네에서 공장 짓고 새로 거기가 그냥 분산돼서 살든가. 그런데 이 반갑 아파트라고 하는 것은 토지 임대부, 토지를 국가가 사들여서 토지를 빌려준다 이거죠. 뭐 중국에서 이미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이런 거는 자본주의 사회인 우리나라에서는 맞지 않는 이런 개소리입니다. 소위 지금 현재 정치권은 열심히 사업하고 열심히 시장에 적응해보고 이랬던 사람들이 부족하고 과거에 그냥 데모만 일삼던 사람들이 들어가서 정책을 만드니까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국민을 시험 대상으로 도시를 실험 무대로 마루타로 활용하는 겁니다. 맞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 시내가 구도심이 이제 주거지역이잖아요. 주거지역이 있고 상업지역이 있고 준주거지역이 있고 공업지역이 있고 준공업지역이 있습니다. 자, 우선 주거지역만 봅시다. 주거지역만 하더라도 저기 역삼동이나 또 서초동 같은 데는 전용 주거지역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전용 주거지역은 뭐죠? 말 그대로 2층 이상 짓지 못하고 토지가 100이라고 봤을 때 건폐율, 여러분들 건폐율이 뭔지 아시죠? 토지 면적 대비 건축 면적을 건폐율이라고 합니다. 건폐율이 한 20% 정도일 거예요. 내가 100평짜리를 가지고 100평짜리 땅을 가지고 있으면 20평만 지어라. 그러면 2층까지 지어봤자 40평 짓는 거예요. 용적률 40%. 그런데 일종 주거지역은 또 건폐율과 용적률이 다르죠. 2종 주거지역 다르고 3종 주거지역이 달라요. 이미 국토이용계획법상 이 용도지역, 주거지역의 종구분 이런 것이 정해진 지가 40년이 넘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이제는 과감하게 다시 손을 볼 때가 되었다라고 봅니다. 왜냐? 몇십 년이 지나면서 우리 주민들의 주거 문화, 트렌드가 바뀌어갔어. 아파트만 지으면 로또고 단독주택은 가격이 없어. 그러면 자, 전용 주거지역, 1종 주거지역, 2종 주거지역, 3종 주거지역. 괜히 어디 지금 여기 이번에 국토부 장관이 된 변창흠이가 서울 시내 땅이 없어? 땅 많다. 이런 얘기했어요. 차량기지도 있고 동부구치소도 있고. 그런 데다가 공급해봤자 분산 효과가 없어요. 자, 서울의 구도심을 놔두고 외곽으로 나가는 미니 신도시 정책에 대해서는 저는 절대 반대하는 겁니다. 기존에 있는 구도심지를 자, 2층, 3층, 4층까지밖에 못 짓는 단독주택의 일종 주거지역을 주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안 해도 돼요. 주민들이 원하고 합의하면 종변경을 시켜주고 거기 아파트 설계가 가능한 도로라든가 기존 인프라가 구성되면 이제는 과감하게 지구단위 계획을 부분적으로 해서 거기에 아파트를 공급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인프라가 충분한데 주민들이 결의하면 아파트 짓고 싶어. 이미 큰 대로변이고 인프라가 충분해. 그런데 거기다가 뭘 규제가 돼 있다. 여기는 4층까지밖에 안 된다. 하지 말고 지구단위 계획을 집어넣어서 풀어주라 이거죠. 그러면 서울 시내 곳곳에 자, 1종 주거지역, 2종 주거지역 종 구분하지 말고 지구단위 계획을 넣어요.
그럼 지구단위 계획 심사를 누가 합니까? 그건 관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을 통해서 자, 이쪽에 이렇게 함으로써 인해서 올라가는 개발 이익이 어느 정도인지도 분석이 다 나옵니다. 개발 이익에 대한 환수 장치를 하면은 돼요. 그럼 서울 시내 구도심이 곳곳에가 그냥 다 개발이 되는 겁니다. 주민들이 합의하지 않는 데를 빼고는 만들어지는 거죠. 아니, 시대가 21세기에 국민이 원하는 아파트가 굳이 강남에 왜 아파트만 있어요? 옛날에 강남을 개발하면서 아파트만 지었기 때문에 아파트만 있는 거예요. 구도심에는 왜 단독주택이 있어요? 그 시절에는 아파트가 없었기 때문에 단독주택이 있는 거야. 그런데 그 단독주택의 주민들이 저들끼리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는 아파트 짓겠다라고 협의했어. 자, 동의서 다 받았어. 우리는 아파트 짓기 위해서 땅 내놓겠다. 그러면은 거기를 종변경을 시켜줘. 굳이 뭐 차량 기지를, 자, 수평으로 깔렸는데 3층, 4층짜리를 뭉개고 최소한도 20층, 30층을 지어 올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도시가 정비되는 겁니다. 아파트라는, 강남이라는 특수성을 분산하자는 거죠. 이렇게 재건축과 재개발은 구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저의 어떤 의견입니다. 그리고 어디 빈 땅에다가 집중적으로 거기다가 용적률을 높이고 해가지고 주택을 많이 짓겠다 이런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지역의 종상향을 통해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021년 새해 출발을 맞이해서 원래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특히 주택 시장에 대해서는 어느 한 사람도 다 올라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금융을 옥죄한다, 여러 가지 페널티를 가한다고 해도 이러한 수요를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재건축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해라. 주민이 원하면 풀어라. 안전진단 기술자가 와가지고 그거 감히 D등급 못 내주죠. 골조가 멀쩡한데 어떻게 D등급 내줍니까? 그러나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30년 된, 40년 된 아파트에 살고 있으니까 아파트가 얼마나 지저분하겠어요. 아니, 우리 집 헌집 부시고 새집 짓겠다는데, 주민들이 돈 내서 짓겠다는데, 그리고 민간 시공사가 달려붙어서 우리가 지어주겠다는데, 국가가 거기에 악착같이 매달려서 하지 못하게 할 이유가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 생각입니다. 오늘은 2021년도에 벌어진 아파트 시장을 좀 전망해보고 재건축과 재개발에 대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